1961년에 태어나셨나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최대 40만 원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신청 날짜 단 하루만 늦어도 수십만 원을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 100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특별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1961년생 소띠 어르신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을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신청 시기와 필수 준비 서류, 그리고 몰라서 탈락하는 3가지 치명적 함정을 완벽하게 피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기초연금의 주인공이 되시는 해가 밝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만 하셨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받으실 자격이 생기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받으려고 보니까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말들이 다 달라서 너무 혼란스러우시죠? 어디서는 내년부터 당장 40만 원을 준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누구는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못 받는다고 겁을 줍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특히 요즘 뉴스에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이나 경로당 가시면 친구분들끼리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야, 내년부터 나라에서 40만 원씩 준다더라. 아니야, 그거 기초수급자만 주는 거래. 무슨 소리야? 대통령이 공약했으니까 다 주겠지. 자, 오늘 든든 100세가 이 논란을 아주 깔끔하게 종결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4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기초연금이 어떻게 오르는지 그 원리를 딱 하나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금액이 결정되는 원리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가짜 뉴스에 속기 딱 좋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물가 상승률 반영입니다. 이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싸우든 말든, 대통령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법에는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짜장면 값도 오르고 버스비도 오르는데 연금만 그대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물가가 3% 올랐으면 연금도 똑같이 3% 올려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제도 개혁입니다. 이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요즘 어르신들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물가 오른 것보다 돈을 더 얹어서 줘야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서 떠들썩한 40만 원 인상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현재 33만 4천 원 정도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리겠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인 물가 상승분은 자동으로 오르는 거지만, 두 번째 원리인 제도 개혁, 즉 40만 원 인상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땅땅땅 도장을 찍어줘야 돈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합의가 쉽게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얼마 받습니다 하고 던져주는 뻔한 정보가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확실한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1961년생 여러분이 단 돈 10원도 손해보지 않고 내년 1월부터 바로 돈을 받으려면 당장 이번 달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팩트만 골라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나는 집이 한 채 있어서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들이 용돈 좀 주니까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선정 기준도 확 바뀝니다. 작년에는 탈락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1961년생이신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신청하시는 거라 더더욱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일 지나고 신청하면 그 전달돈은 소급해서 안 주는 거 아시나요? 몰라서 신청 늦게 했다가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을 그냥 공중에 날리는 분들이 매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밤잠 설치며 궁금해하시는 돈 이야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40만 원 인상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에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재 34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40만 원까지 올리겠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단서 조항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단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분들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다가오는 2026년에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소득 하위 50%에서 70% 사이에 계신 분들은 2027년에 4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안에서도 계급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내 친구 영수님은 40만 원을 받고 나는 34만 원 정도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의 계획 아니고 국회에서 안 된다, 차별하지 말고 다 줘라 하고 법을 수정하면 2026년부터 다 같이 4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분만큼 오른 약 35만 원 정도는 확보된 것이고 잘 되면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금액은 그렇다 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집 양반이 퇴직금 받은 게 좀 있는데 괜찮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특히 1961년생 소띠 어르신들은 이번에 처음 겪는 일이라 이 기준이 정말 헷갈리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드립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거든요. 나는 집도 한 채 있고 통장에 비상금도 좀 있는데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내가 버는 돈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월급, 연금 같은 소득과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복잡한 공식으로 더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5년 기준을 먼저 짚어드리고 내년 2026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 드릴게요. 올해 2025년에는 단독 가구, 즉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면 받으셨습니다. 부부 가구는 두 분 합쳐서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받으셨고요. 2024년보다 15만 원이나 올랐었죠. 그런데 내년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더 올라갈 것이 확실합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선정 기준액도 같이 올랐거든요.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이 약 240만 원대, 부부 가구는 380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올해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 혹은 우리 집은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돼 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합격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961년생 여러분은 무조건 일단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경비일을 해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그럼 탈락인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우대해주기 위해서 버는 돈에서 112만 원을 뚝 떼고 나머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 3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112만 원을 공제하면 188만 원이 남죠. 여기서 또 30%를 공제하면 실제 소득 인정액은 약 131만 원밖에 안 잡힙니다. 집이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월 300만 원을 버셔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집은? 나는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집값에서 빼줍니다. 5억짜리 집이 있어도 1억 3,500만 원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 비율이 연 4%밖에 안 됩니다. 계산하면 5억짜리 집은 월 소득으로 치면 약 120만 원 정도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억 아파트에 사셔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독소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961년생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꼭 메모해 두세요. 첫 번째는 고급 자동차입니다.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다른 재산은 공제도 해주고 비율도 낮게 잡아주는데 고급 자동차는 짤 없습니다. 차량 가격의 100%를 그냥 월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타고 계신다? 그럼 소득이 없어도 정부는 어르신은 한 달에 4천만 원 버시는 부자시네요 라고 간주해버립니다. 그럼 바로 탈락입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폐지되고 차량 가액 4천만 원 기준만 아주 엄격하게 봅니다. 혹시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비싼 차 사준다고 하면 제 명의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원권입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이것도 차량처럼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옛날에 사두고 가지도 않는다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서류상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정리하시거나 자녀에게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자녀 소득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고 연봉이 1억인데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며느리 눈치 보이는데 신청하지 말까? 정답은
전혀 상관없다입니다. 기초연금은 오로지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든 연봉이 수십억이든 부모님의 기초연금 자격에는 0.1%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나도 잘하면 받을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죠?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주 든든한 도우미가 있으니까요.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초연금모의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충 내 재산이랑 소득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1분 만에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건이 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통장에 돈 꽂아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복지는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손들고 저 주세요 하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안 줍니다. 특히 1961년생 여러분은 내년에 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소중한 첫 달치 연금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신청해야 손해를 안 보는 건지, 동사무소 갈 때 뭐 챙겨가야 헛걸음 안 하는지 이제부터 진짜 돈이 되는 실전 행동 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지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따라오세요. 자, 이제 연필이랑 메모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돈 준다는 소식이 아니라 그 돈을 내 통장에 꽂기 위해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니 오늘부터 해야 할 실전 행동 강령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격이 다 되는데도 서류 한 장 때문에 혹은 신청 날짜 하루 차이 때문에 수십만 원을 날리는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먼저 1961년생 소띠 어르신들, 달력을 펴세요.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한 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1961년 2월에 태어나신 분을 봅시다. 이분은 2026년 2월이 생일이시죠? 그럼 2월에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한 달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아니, 뭐 급하다고 한 달 먼저 가. 생일 때 가서 미역국 먹고 천천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행정 처리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거든요. 미리 신청해 두셔야 심사를 거쳐서 생일이 있는 2월에 첫 월급처럼 연금이 딱 들어옵니다. 만약 깜빡하고 3월에 신청했다? 그럼 2월분 연금은 영영 사라집니다. 국가는 어르신이 늦게 오셨잖아요 하고 절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생 여러분은 본인 생일 전달 1일에 무조건 알람을 맞춰두세요. 제일 좋은 건 지금 바로 핸드폰 캘린더에 저장해 두시는 겁니다. 자, 날짜는 알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든든 100세의 강력 추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잘 다루시는 분이라도 기초연금만큼은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고요? 인터넷으로 하다가 숫자 하나 잘못 입력하거나 서류 첨부 하나 빼먹으면 심사가 보류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수정하느라 시간 다 갑니다. 그냥 신분증 들고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 얼굴 보고 처리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그럼 동사무소가 좋을까요? 연금공단이 좋을까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 가까운 건 동사무소죠.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은 기초연금 말고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주 깊이 있는 상담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재산이 좀 애매한데? 과거에 탈락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될까? 이렇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버스비 좀 들더라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시는 게 훨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내 연금 알아보기라고 해서 앞으로 받을 돈까지 싹 다 계산해 줍니다. 방문하실 때 챙겨야 할 준비물 딱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 안 챙겨가서 2번 걸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 됩니다. 2번째는 통장 사본입니다. 기초연금 받을 본인명의 통장입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셔도 각자 통장으로 따로 받을 수 있으니 편한 대로 가져가세요. 세 번째는 배우자의 도장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혼자 가시더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도장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도장 받아오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네 번째는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입니다. 보증금을 재산에서 빼주거나 계산할 때 필요하거든요. 통장 내역 다 뽑아가야 하나 걱정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셔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라는 거에 사인만 하시면 공무원들이 전산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내역 싹 다 조회합니다. 숨기고 싶어도 못 숨기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혹은 시골이라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직접 못 가시는 분들 계시죠? 자식들도 멀리 살아서 대신해줄 사람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기가 막힌 제도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는데 신청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공단 직원이 댁으로 직접 찾아옵니다. 서류 뭉치 들고 안방까지 와서 접수 받아갑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이 좋은 혜택 몰라서 못 쓰면 손해입니다. 주변에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다시 해도 될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조건 다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 선정 기준이 매년 오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집값 때문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집값, 공시가격이 떨어지거나 선정 기준액이 올라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탈락했다가 재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매년 가서 신청하기 귀찮고 창피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치트키가 있습니다. 신청서 쓰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 표시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내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거나 정부 기준이 완화돼서 받을 자격이 생기면 공단에서 알아서 전화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이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세요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거 체크 안 해놓으면 내가 일일이 뉴스 보고 따져봐야 하는데 체크 한 번이면 향후 5년 동안 나라에서 내 자격을 관리해줍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청서 쓸 때 공무원한테 이력관리제도 꼭 신청해줘요라고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직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나 경고해드립니다. 재산이 조금 넘을 것 같으니까 통장에 있는 돈 5천만 원을 자식한테 줘버려야겠다. 보험 해지해서 현금으로 찾아다 장롱에 넣어둬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기초연금 심사할 때 최근 몇 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이나 재산 변동 사항을 다 봅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재산이 훅 줄어들면 이걸 기타 증여 재산이라고 해서
여전히 어르신 돈인 걸로 간주합니다. 실제로는 돈을 썼어도 전산상으로는 돈이 있는 걸로 잡혀서 연금은 연금대로 못 받고 돈은 돈대로 묶이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집을 팔거나 예금을 깰 때는 병원비 부채 상환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차감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청 앞두고 꼼수 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1961년생 여러분은 생일 한 달 전 알람 맞추기, 탈락하셨던 분들은 이력관리제 체크하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본전은 뽑으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는데 정작 돈이 들어올 때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40만원 준다고 했는데 통장에는 20만원만 찍혀있는 황당한 경우. 도대체 왜 깎인 건지, 그리고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나 깎인다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인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기 위한 최종 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청도 잘했고 심사도 통과했는데 막상 첫 연금을 받고 나서 동사무소에 항해 전화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방송에서 40만원 준다고 했는데 왜 내 통장에는 27만원밖에 안 들어왔어? 공무원이 내 돈 떼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화부터 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떼먹은 게 아니라 감액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미리 모르고 계시면 정말 속았다는 기분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든든 백세가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드립니다. 대표적인 감액 사유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이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인데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나라에서는 두 분이 같이 사시니까 생활비가 좀 덜 들겠지 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각 받을 연금액에서 20%씩을 깎아서 줍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한 사람당 34만원씩 받아야 한다면 두 분 합쳐서 68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20%를 떼니까 실제로는 두 분 합쳐서 약 54만 4천원 정도가 입금됩니다. 부부라고 해서 왜 깎냐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장 이혼까지 고민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걸리면 받은 돈 다 토해내고 벌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그냥 20%덜 받아도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남는 장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이건 좀 더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매달 50만원 이상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버립니다. 성실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깎냐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국민연금을 꽤 많이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깎이더라도 부부가 합쳐서 20%를 떼이더라도 기초연금은 무조건 받으시는 게 이득입니다. 매달 5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다는 건 노후 생활에 엄청난 버팀목이 됩니다. 자식들이 용돈 주는 거 눈치 보이고 미안하시죠? 이제 나라에서 주는 당당한 효도비 받으셔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손주들 오면 용돈도 쥐어주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노후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1961년생 소띠 어르신들, 지금까지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국가 경제 일으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6년부터는 그 보상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청 날짜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딱 쳐두셨죠?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제때 신청하셔서 단 돈 10원도 놓치지 말고 다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복잡한 기초연금 계산법, 이제 좀 머릿속이 헌해지셨나요? 혹시라도 주변에 아직도 몰라서 신청 안 하고 계신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든든 100세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고 빙판길 조심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드릴 알차고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든든 100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